어느 날 불의의 사태가 나타납니다. 코로나 사태, 911 테러, 북핵 사태 같은 폭락장이 찾아옵니다. 이런 사태가 언제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수가 최고점을 찍고 피크에 달할 때 사람들은 미친 듯이 시장에 뛰어듭니다. 지난 코로나 사태 때 지수가 3,300을 찍으며 피크를 만들었을 때 2,900에서 3,300 사이에 무려 65%의 사람들이 주식을 샀습니다. 그 전에도 항상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52년 동안 업계에서 일하면서 지켜본 결과 거의 70%의 사람들이 고가권 피크 근처에서 QQQ, QLD, TQQQ를 매수합니다. 사람들은 오를 것이라는 단기 예측을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사람들은 항상 이것만 묻습니다. 샀다가 단기적으로 오를지 떨어질지 신이 아닌 이상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도 사람들은 단기 예측에 목숨을 겁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가 가진 종목이 정말 우량 종목이라고 확신이 간다면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또는 2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혹독한 상황이 지나가면 반드시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를 하라고 조언하면 많은 분들이 짜증을 냅니다. 나는 바쁜데 오릅니까 떨어집니까가 그 얘기만 해달라고 화를 냅니다. 그것이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젊은 분들은 투자를 시작할 종잣돈이 없습니다. 종잣돈을 단기간에 마련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절대로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년 정도 꾹 참고 기다리면 내가 투자한 QQQ, QLD, TQQQ가 반드시 오를 것이라는 굳건한 확신이 있어도 빚을 낸 돈은 신용거래 만기나 대출 상환, 압박 때문에 하락장 가장 밑바닥에서 눈물을 머금고 반대 매매를 당하거나 팔아야 합니다. 끝까지 버티며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기 내에 써야 할 목적이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그 돈을 써야 할 시기가 왔을 때 하락장이더라도 할 수 없이 손절을 하고 팔아야 합니다. 장기 투자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젊은 분들은 여유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빌리지 않고 투자를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정답은 적립식 투자입니다. 이번 달에도 50만원, 다음 달에도 50만원, 이런 식으로 기계처럼 우량 자산을 모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변동성이 극심한 QLD, TQQQ에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이 적립식 투자의 마력을 제대로 이해하라고 뼈에 새기듯 당부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한 달에 10만원씩, 1년이면 120만원, 10년 동안 1200만원을 매달 10만원씩 적립식으로 TQQQ에 투자를 했습니다. 시작할 때 그 펀드의 가격이 1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시장이 무너지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3개월 정도 떨어지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계속 떨어져서 5년 동안 끝없이 추락해 1만원짜리가 2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5년 내내 마이너스 계좌를 보는 기분이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그런데 5년 후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남은 5년 동안 꾸준히 올라 10년 후에 다시 원래 가격인 1만원이 되었습니다. 1만원에 시작해서 5년 만에 2천원이 되었다가 10년째에 다시 1만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10년의 지옥 같은 시간 동안 매달 10만원, 1년에 120만원, 총 1200만원의 원금을 묵묵히 밀어 넣었습니다. 어떤 달에는 8천원에 사고 어떤 달에는 가장 바닥인 2천원에 사고 또 어떤 달에는 5천원에 샀습니다. 10년 후 이 계좌의 평가액은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제가 사람들에게 질문하면 원금이 1200만원이고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그대로 1200만원 아니냐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1만원이 2천원까지 반이반 토막이 났다가 다시 1만원이 되었다면 내 계좌의 평가액은 24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 가격은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인데 내 돈은 2배가 넘게 불어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2천원으로 폭락했을 때는 1만원일 때 한 개 사던 주식을 5개나 쓸어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수량이 쌓인 상태에서 주가가 반등하면 거기서부터 계좌의 회복력과 팽창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시장의 매직 파워입니다. 적립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 무서운 마력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고 시간과 변동성을 내 편으로 만들며 분산 투자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내 목숨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단기 투자, 분산 투자의 정확한 뜻을 뼈저리게 이해해야 합니다. 투자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따릅니다. 리스크는 단순히 위험이 아닙니다. 홍수가 나거나 집에 불이 나서 다 망해버리는 것이 위험입니다. 투자에서의 리스크는 불확실성입니다.
잘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도 있는 확률입니다. 그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해 우리는 끝없이 장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종잣돈이 모여 1,000만 원이 되고 5천만 원이 넘어갈 때 우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매달 소액을 넣을 때와 달리 덩치가 커진 목돈을 TQQQ 같은 공격적인 주식형 자산에만 몰빵해서 가지고 있다면 어쩌다 한번 찾아오는 폭락장에 모아둔 돈의 절반이 날아가는 끔찍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목돈이 되면 반드시 리스크별로 분산을 시켜야 합니다. 공격적인 상품과 안정적인 상품으로 나누어 담는 것, 이것을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말합니다. 포트폴리오의 뜻은 금융상품 보유 일람표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게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형편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는 나이입니다. 젊은 분들은 공격적으로 해도 됩니다. 현재 현역으로 일하며 월급을 받고 있고 앞으로 투자할 날이 길기 때문에 폭락이 와도 노동소득으로 만회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100에서 자기 나이를 빼는 간단한 법칙이 있습니다. 30대라면 100에서 30을 빼서 70이 남습니다. 30대 투자자는 전체 자산의 70%를 QQQ, QLD, TQQQ 같은 공격적인 자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달러 채권이나 현금 같은 안정적인 자산에 둡니다. 반대로 70대 노인이라면 100에서 70을 빼서 30%만 주식에 넣고 70%는 안정을 택해야 합니다. 노인분들은 한번 급락을 맞으면 재산을 잃고 노후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율을 나누어 두었다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리밸런싱을 해야 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50대 투자자가 주식 50% 현금 50%로 포트폴리오를 짰다고 가정해봅니다. 6개월 동안은 시장의 등락에 신경 끄고 자기 본업만 죽어라 열심히 합니다. 돈이 조금씩 생기면 5대5 비율에 맞춰서 나누어 적립합니다. 6개월이 지나서 열어보니 QQQ 주가가 폭등해서 주식 비중이 65%로 불어났고 현금은 35%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주식 15%만큼을 기계적으로 매도해서 현금으로 옮겨 다시 5대5의 황금 비율을 맞춥니다. 주식이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왜 파느냐고 묻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까봐 예측해서 파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50대인 나에게 주식 65%는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과도하게 공격적인 비율이기 때문에 내 삶의 형편과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원칙대로 팔아서 현금화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폭락해서 주식 비중이 35%가 되었다면 모아둔 현금 15%를 허물어서 피가 낭자한 공포의 주식시장에 밀어넣어야 합니다. 이 기계적인 리밸런싱만이 당신을 공포와 탐욕에서 구원할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우리가 맞이할 노후에는 끔찍한 5가지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 없이 퇴직금으로 창업했다가 파산하는 리스크입니다. 선진국의 자영업 비율은 10% 남짓이지만 우리는 퇴직만 하면 치킨집 카페를 차렸다가 2년도 못 버티고 폐업하며 남은 노후 자금까지 모조리 날려버립니다. 두 번째는 금융 사기 리스크입니다. 제 손자가 유튜브에서 3천만 원으로 한 달에 1억을 만들어준다는 영상을 보고 놀라서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입니다. 나이 들어 판단력이 흐려지고 불안한 마음에 탐욕이 더해지면 허접한 사기꾼들에게 평생 모은 돈을 갖다 바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중대 질병에 걸려 모은 돈을 병원비로 다 퍼붓는 건강 리스크입니다. 네 번째는 30이 넘도록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 성인 자녀 캥거루족 리스크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재산을 반토막 내는 중년 황혼 이혼 리스크입니다. 이 무서운 리스크들을 방어하고 노후의 3대 불안인 돈, 건강, 외로움을 이겨내려면 우리는 자산관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하면 아파트 같은 부동산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5억 1,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2,700만 원입니다. 수중에 남은 현금은 고작 8,400만 원 뿐입니다. 이 쥐꼬리만한 돈으로 남은 40년의 노후를 버텨야 합니다. 당장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안방을 팔아먹고 다음 달에 화장실을 떼어 팔 수 있습니까? 부동산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보십시오. 베이비붐 세대가 빚을 내서 미친 듯이 집을 사며 부동산 버블을 만들었지만 인구가 줄고 그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끝나자 집값은 반이반 토막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무서운 초입에 서 있습니다. 전 재산의 85%를 부동산에 몰빵하고 깔고 앉아있는 것은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우리는 당장 현금을 뱉어내는 우량한 금융자산의 비중을 폭발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 핵심에 글로벌 혁신 기업들의 집합체인 QQQ가 있는 것입니다. 종잣돈이 부족한 20대, 30대는 어떻게 험난한 투자의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할까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엔진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인적 자본 투자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회사에 다니면서도 내 몸값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내 이름 석자를 브랜드로 만들어야 합니다. 회사가 망해서 거리에 앉아도 내 능력을 무기로 다른 곳에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생존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내가 노동으로 만들어내는 매월의 월급이야말로 하락장에서도 쫄지 않고 TQQQ를 계속 적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위대한 멘탈 방어막입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체면을 버리고 허드렛 일이라도 좋으니 죽을 때까지 소일거리를 찾아 노동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젊은 시절부터 3층 연금을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쌓아 올려야 합니다. 국가가 강제로 걷어가는 1층 국민연금회사가 내어주는 2층 퇴직연금, 내가 스스로 준비하는 3층 개인연금입니다. 미국의 직장인들은 은퇴할 무렵 연금 계좌에 100만 달러, 우리 돈 14억 원을 모으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연금 100만장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매년 퇴직연금에 500만원, 개인연금에 세액 공제 한도까지 600만원을 채워넣고 이것을 30년 동안 QQQ 같은 우량 자산에 투자해 연수익률 7%만 달성해도 은퇴 시점에는 10억 원이 넘는 눈부신 자산이 만들어집니다. 미국 시장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끝없는 위기를 돌파하며 우상행해왔습니다. 변동성은 당신을 겁주기 위한 시장의 노이즈일 뿐입니다. 1년에 수십 번 수백 번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단기 트레이더들은 결국 계좌가 녹아내려 피눈물을 흘리며 시장에서 쫓겨납니다. 하지만 내 노동소득으로 묵묵히 버티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QQQ, QLD, TQQQ의 수량을 미련 곰탱이처럼 모아간 사람들은 반드시 거대한 부의 과실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삽니다. 100세의 시대는 축복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지옥 같은 형벌입니다. 예측하려 들지 마십시오. 오를지 내릴지 묻고 다니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과 형편에 맞는 자산 비율을 정하고 좋은 자산을 꾸준히 사모으는 우직함만이 당신을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줄 유일한 구원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